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검사가 브로커 조우영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면서 2021년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커지고 있죠.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오늘 0시 2분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이 됐습니다. 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죠.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꿀 만큼 제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정식 인터뷰도 아니고 사적인 대화였다. 이런 입장인데 자, 뭐 인터뷰의 뿌리부터 부정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신학림 전 위원장을 대상으로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 김대현 평론가님, 뉴스타파가 뭐 원본을 공개한다고 하네요. 뭐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글쎄요, 두 사람이 일단 구면이었지 않습니까? 네. 둘 다 한국일보 출신의 언론인이었고 서로 아는 사이였죠. 잘 아는 사이였죠. 네. 그런 두 사람이 만나서 뭐 사적으로든 뭐 두 사람의 관계가 과연 공적으로 성립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화를 나눴는데 그런 대화는 통상 농반진반 혹은 과시형 대화 아니면 허세가 끼어있는 대화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네. 만약에 정색을 하고 당신이 지금 나와 나눈 얘기를 바로 오늘자에 언론에 실거나 내일자에 보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이가 100% 진실을 말한다라고 보는 것은 일반적으로 언론인들이 볼 때는 좀 의심을 사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보통 인터뷰이들이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사실 중에 나에게 유리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히 논란 속 사건의 중심 인물이 인터뷰이라면 그러면 그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언론이 나름대로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게이트 키핑을 해서 어디까지 진실인지 여부를 그 사람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다시 검증을 거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도 브로커로 활약했던 뭐 조모 씨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 도중에 당시에 그 윤 대통령이 수사를 하다가 커피 한 잔 타주고 사건을 봐줬다.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조우영 씨를 상대로 해서 그 당시에 사실 확인을 반드시 거쳤어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론사에 사실은 실수가 많은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도했던 뉴스타파라고 하는 곳에서 뭐 관련 내용을 다 공개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공개를 한들 그것이 뉴스타파의 진정성을 밝혀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사실 중에 상당 부분이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검증을 하지 못한 언론이라고 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고 이제 와서 이걸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뉴스타파의 진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욕을 먹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 보도 시점이 문제인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수개월이 지나서 그리고 대선을 목전에 두고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인터뷰를 한 사람이나 인터뷰나 인터뷰어나 아니면 이걸 보도한 매체다 모두가 다 순수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3일 전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만배 씨의 반응도 나왔지 않습니까? 난 사적인 대화였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진실, 사실을 다 부정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예측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서 신학림이라고 하는 분이 김만배를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책값을 하고 1억 6,500만 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뭐 세금 포함해서 1억 5천에 산 건데 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책값으로 지불했다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거는 2011년에 벌어진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다시 10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서 다시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뭔가를 작업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도된 내용을 국내 굴지의 언론사 예를 들면 KBS, MBC 같은 곳에서 다시 확대 재생산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받아 쓴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은 또 한 발 더 나갔고요. 제가 이제 국내의 주요 정당과 주요 매체들이 언론사들이 이런 필터링을 전혀 거치지 않은 내용을 다시 확대 재생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정부에서 뭐 가짜 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뉴스타파가 문제인가 아니면 KBS와 MBC가 문제인가 민주당이 문제인가 좀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입니다. 네. 자, 신학림 전 위원장이 오늘 검찰에 출석했는데 한 차례 무산이 됐고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는 침묵으로 답했는데 뭐 검찰은 대가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겠죠. 1억 6,500에 대해서. 그렇죠. 뭐 1억 6,500을 책값으로 받는다. 네. 글쎄 유명 작가의 소설 판권도 이 정도 가격이 할까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요. 거액입니다. 검찰 가서도 저는 뭐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작 기사의 이 조작 인터뷰에 대가성으로 이 돈을 받았다고 하는 순간 본인이 언론인 아닙니까? 그것도 그냥 언론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언론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대가성으로 가짜 인터뷰를 실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언론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 수사에서 본인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변명이라고 내세운 그 책값이라고 하는 게 물론 세 권이긴 하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 권당 5천만 원인데 이거를 판권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걸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너무나 허술한 변명 아닌가 뭐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교수님,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뭐 그렇게 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책입니까? 흔한 책 아니에요? 뭐 저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기사에 나온 내용으로 네. 보면 대한민국의 그 혼맥 지도라고 예, 예. 해요. 그러니까는 정재계. 정재계가 서로 결혼으로 얽히고 설킨 관계 아닙니까? 예. 사돈의 팔촌, 서로가 다 사돈의 팔촌인데 이거를 한눈에 정리한 건데, 근데 이게 사실은 다른 유사한 책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아요. 그러니까 유사한 자료 긁어다가 조금 자기의 소스 좀 더 얹어서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책인데 이런 거를 권당 5천만 원 주고 샀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대가성이라고 의심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언론이 잘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보를 독점적으로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여타 다른 언론이 아니라 독점적인 인터뷰권을 특정 매체에 부여하거나 하면 그 매체에서 인터뷰이나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돈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역으로 거꾸로 됐죠. 오히려 독점 인터뷰도 김만배 씨가 응했고 독점적인 정보까지 제공했는데 거기다가 얹어서 돈까지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행태라면 김만배 씨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렇죠. 오히려 역으로 예, 예. 김만배 씨한테 돈을 줬다 그러면 그건 미국적인 어떤 뭐 예, 예. 시장주의적인 차원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반대로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출발 자체가 상당히 좀 공작적인 요소가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네.